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현재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인 3명 중 1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중 자신이 고혈압인 줄 모르는 분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혈관은 조용히 굳어가고 심장은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밥상에 올려왔던 음식이 고혈압 위험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국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 지금 본인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뒷머리가 묵직하거나 머리가 자주 지끈거리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둘째, 병원에서 한 번이라도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셋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고혈압, 뇌졸중, 심장 질환을 앓으신 분이 계십니까? 넷째, 국물 음식을 즐겨 드시거나 짠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은 아무 신호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고혈압이 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생활 속 비유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콩과 두부가 고혈압 위험을 어떻게, 얼마나 낮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실제 우리 밥상의 음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환산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그리고 올바르게 먹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먼저 고혈압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을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당장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통이 오거나 얼굴이 벌개지거나 하는 증상은 혈압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경우에나 잠깐 나타납니다. 보통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혈압을 이해하는데 딱 맞는 비유가 있습니다. 수도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압이 너무 강하면 파이프 안쪽이 조금씩 긁히고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프 안쪽에 거친 흠집이 생기고 그 흠집에 찌꺼기가 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파이프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아예 터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정확히 이 수도관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 안쪽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그 손상된 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 혈압은 더 올라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집니다. 그것이 뇌경색이고 뇌출혈이고 심근경색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뇌졸중의 약 70%, 심근경색의 약 50%가 고혈압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십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 소금 줄이기, 체중 관리가 기본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미 밥상에 올리고 있는 음식 하나가 고혈압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콩과 두부입니다. 콩이요, 두부요 하시며 피식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진즉부터 먹어온 것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먹어온 콩과 두부가 실은 혈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식품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제학술지 BMJ 영양, 예방 및 건강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
중국, 일본, 이란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 12건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 분석한 연구입니다. 조사 대상자만 해도 적게는 1,152명에서 많게는 88,475명에 달했고 그 가운데 고혈압이 발생한 사례만 3만 5천 건이 넘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대상 국가의 다양성 면에서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류, 그러니까 완두콩, 렌틸콩, 병아리콩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은 가장 적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16% 낮았습니다. 두부, 두유, 된장 같은 대두 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1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양이 늘어날수록 효과도 커졌습니다. 콩류를 하루 170g까지 먹을 경우 고혈압 위험이 최대 30%까지 낮아졌습니다. 대두식품은 하루 60에서 80g을 먹었을 때 위험이 28에서 29%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숫자만 들으시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실제 우리 밥상의 음식으로 환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무엇을 올리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약을 먹고 있으니까 콩이나 두부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이미 높아진 혈압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고 식품은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콩과 두부가 혈압에 이렇게 좋은지 그 이유를 이해하시면 더 확실하게, 더 오래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콩과 두부가 혈압을 낮추는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륨입니다. 콩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칼륨이 혈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혈압을 높이는 주범 중 하나가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나트륨이 혈관 안에 쌓이면 물을 끌어당겨서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혈액량이 늘면 혈관 안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것이 혈압 상승입니다. 그런데 칼륨은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칠판 위에 분필 자국을 지우개가 밀어내듯이 칼륨이 신장을 통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혈액량이 줄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콩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벽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로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빼면 느슨해지겠지요. 마그네슘이 혈관 근육에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이 부드럽게 이완되면 혈액이 더 편하게 흐릅니다. 같은 양의 피가 더 넓은 공간을 통과하게 되니 압력이 줄어들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혈관이 딱딱하게 수축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단수의 지방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발효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수의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단수의 지방산,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시지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배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쪽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면 물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배관 청소를 하면 안쪽이 매끄러워지고 물이 훨씬 원활하게 흐릅니다. 단수의 지방산이 바로 혈관 안쪽의 배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에 작용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넓혀줍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네 번째는 이소플라본입니다. 두부, 두유처럼 대두로 만든 식품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확장하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더 잘 만들어지도록 돕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르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갱년기 이후 혈압 관리에 이소플라본이 더욱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고 마그네슘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며 식이섬유에서 만들어지는 단수의 지방산은 혈관 안을 청소해주고 이소플라본은 혈관 확장을 돕습니다. 네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혈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콩류는 하루 170g까지 먹었을 때 고혈압 위험이 최대 30% 낮아졌습니다. 대두식품은 하루 60에서 80g을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80g을 넘어서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커지지는 않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이 숫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연구진이 직접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음식으로 환산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진은 익힌 콩 한 컵, 그러니까 밥숟가락으로 5스푼에서 6스푼 분량이 약 100g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두부 한 조각도 마찬가지로 약 100g 정도입니다. 실제 우리 밥상에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두부 기준으로는 두부찌개나 된장찌개에 넣는 두부 한두 조각이 대략 60에서 80g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두부조림 한 접시의 두부 양도 비슷합니다. 두유는 시중에서 파는 작은 팩 하나가 보통 200ml인데 이 한 팩이 대두식품으로서의 하루 섭취 기준을 충분히 채워줍니다. 단, 두유는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반드시 고르셔야 합니다.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류 기준으로는 콩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콩량이 대략 30에서 50g 정도입니다. 여기에 된장찌개에 든 두부, 반찬으로 나오는 콩자반 한 숟가락 정도를 더하면 하루 목표량에 꽤 가까워집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먹어온 밥상이 바로 이 구성입니다. 콩밥, 된장찌개, 두부조림, 콩자반. 지금 당장 새로운 음식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밥상에 있던 것을 조금 더 꾸준히, 조금 더 의식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콩식품이 특히 효과적일까요? 된장은 오래 발효된 식품이기 때문에 발효 과정에서 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이 흡수하기 더 쉬운 형태로 변환됩니다. 두부는 대두의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두유는 씹는 것이 불편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 훌륭한 대안입니다. 콩밥은 검은 콩, 강낭콩, 렌틸콩, 완두콩 등 어떤 콩이든 좋습니다. 콩의 종류보다 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효과가 확인된 것은 특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먹는 습관입니다. 오늘 된장찌개를 드셨다고 내일 당장 혈압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 1년을 꾸준히 챙기면 혈관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도관의 녹이 한 번에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청소되듯이 말입니다. 평생 두부찌개, 된장국 드셔온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습관이 지금껏 혈압을 지켜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음식들을 더 의식적으로, 더 꾸준히 챙겨 드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미 우리 밥상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좋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된장과 간장의 나트륨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된장찌개, 청국장, 간장에 졸인 콩자반. 이 음식들은 모두 발효 콩식품입니다. 이소플라본과 식이섬유 같은 혈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경우에 따라 500에서 700mg에 달하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 것을 감안하면 된장찌개 한 그릇이 하루 권장량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콩의 칼륨이 나트륨을 밀어내는 효과를 내지만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그 효과가 상쇄됩니다. 건강을 위해 된장찌개를 열심히 드시는데 국물을 벌컥벌컥 다 드시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엇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위주로 드시고 가능하면 된장 양을 조금 줄여서 싱겁게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두유는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두유는 씹는 것이 불편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대두 식품을 보충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두유 제품 중 상당수에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달콤한 두유 한 팩을 드시면 이소플라본과 식물성 단백질을 얻는 동시에 불필요한 당분도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이 과도해지면 나트륨 배출을 방해하고 혈압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건강을 위해 두유를 드시면서 혈압을 올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성분표에서 당류 항목을 꼭 확인하시고 무가당 또는 저당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콩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인 건강한 분들에게는 칼륨이 나트륨을 밀어내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신장 질환 판정을 받으셨거나 혈액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좋지 않은 분들은 콩 식품을 늘리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셔야 합니다. 넷째, 콩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소화계가 힘들 수 있습니다. 콩에는 올리고당이 들어있어 장 안에서 가스를 발생시키기 쉽습니다. 평소 콩을 거의 드시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하루에 100g, 150g씩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묽은 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두부 한두 조각 정도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 주에 콩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십시오.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다섯째, 콩 식품만으로 고혈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 연구는 콩과 대두 식품이 고혈압 위험을 낮추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콩을 드신다고 해서 이미 높아진 혈압이 마법처럼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현재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약을 스스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식품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진단받은 고혈압의 치료는 반드시 의료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콩류를 하루 170g 정도 꾸준히 먹으면 고혈압 위험이 최대 30% 낮아집니다. 두부, 두유, 된장 같은 대두 식품은 하루 60에서 80g이 가장 효과적이며 그 이상 먹는다고 효과가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 효과의 바탕에는 칼륨이 나트륨을 지우개처럼 밀어내는 원리, 마그네슘이 고무줄처럼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작용, 식이섬유에서 만들어지는 단수의 지방산이 배관, 청소부처럼 혈관 안쪽을 관리하는 과정, 그리고 이소플라본이 혈관 확장을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 먹어온 콩밥, 된장찌개, 두부조림, 콩자반이 바로 그 음식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된장의 나트륨을 조심하고 두유는 무가당으로 고르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평생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가족을 위해 콩밥을 지어온 그 손길이나 자신의 혈관도 함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음식들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더 꾸준히 챙겨 드십시오. 아주 거창한 것을 새로 시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된장찌개 한 그릇, 두부 한 조각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